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계시나요?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힘이 됩니다. 리플이 2024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재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고 하루 만에 2분기에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재통보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시에 이 SEC는 재판이 불가능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언제 불가능하냐면 2024년 4월 15일에서 19일, 5월 1일에서 7일, 그 다음에 5월 27일에서 31일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 여러분 조금 혼동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 판결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기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지금 미등록 증권 혐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밍 XRP 거래는 미등록 증권 거래가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미등록 증권 거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붙인다. 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SEC가 그렇게 카테고리화를 해서 쟁점 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레스 판사는 SEC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이렇게 나눠서 내렸었던 거거든요. 자, 특히 그녀가 기관 판매에 대해서 지금 미등록 증권 혐의로 봤기 때문에 기관 판매에 미등록 증권 거래에 있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방조가 있었는지 유무, 또 있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 부당 이득금 이거 지급 명령 받게 되면 그 당시 판매 수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거나 혹은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 판매 수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상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리플의 향후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양측이 재판이 가능한 날짜, 불가능한 날짜 이렇게 통보를 함으로써요. 법원은 공식적인 재판 일정을 잡을 걸로 보이고요. 중간 항소 신청이 승인되든 안 되든 간에 리플 측에서는 지금 본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그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재판 담당 선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파스칼 게리어의 사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에 대한 이 책임론에 의한 사임인 건지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임인 건지 이걸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선임 변호사의 사임이라서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식이고요. 물론 이번 중간 항소 신청까지는 마무리하고 떠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상 SEC의 변호인들은 줄곧 법 앞에서의 위선, 계속해서 논점에 대한 말바꾸기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억지로 끌고 온 그들의 어깨도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임을 선임 변호사가 아닌 이 SEC의 게리 겐슬러 부위원장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비록 지금은 약식 판결 이후에 선임 변호사 사임에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는 있지만요.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만약에 처하게 되면 사임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게리 겐슬러는 지금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본인의 행보에 합리성을 스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판결이 마무리되고 나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 전에 보다 못한 공화당에서 겐슬러 해임에 대한 법안까지 올렸죠. 물론 해당 법안은 표결도 거쳐야지만 하고요. 상원까지도 가야 되고요. 또 거기서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 것만큼 해임 가능성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미국의 대선,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네, 존 디튼 변호사의 라이브 영상에서요. 한 참여자가 리플이 토레스 판사 판결에 따라서 XRP를 직접 미국 밖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의 SEC 관할권이 미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리플 XRP는 해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그동안 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XRP의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사업의 95%가 미국 밖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미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할 부분 있으시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